본 영상은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시청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베다 점성술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분석이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은 메탈, MTL의 2026년 3분기 에너지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전반에 불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데 지금 메탈의 흐름을 보면 그 흔들림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번 분기는 유동성이 얇아진 상태에서 매도 압력이 반복되는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행성에너지가 이 흐름에 어떻게 겹쳐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가 결정하고 행성은 타이밍과 증폭을 담당합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메탈의 3분기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금성이 사자자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흐름 전체를 이끄는 중심 에너지가 바로 이 금성의 배치입니다. 금성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관장하는 힘인데 사자자리에서는 그 통로가 유난히 크고 화려하게 열립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도꼭지 자체는 물을 만들지 않지만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 흐르는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금성은 이 수도꼭지의 개폐 정도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고 그 결과 자금 유입과 유출의 속도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꼭지가 크게 열려 있다고 해서 물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입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유출도 함께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한쪽 방향만 보고 판단하면 반대편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금성이 이 정도로 뚜렷하게 활성화된 구간은 3분기 내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자금 흐름 변화는 평소보다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거래량 변화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성이 자기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태 전환을 가속하는 힘이 지금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수성은 하나의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자기 별자리에 있을 때는 그 전환이 훨씬 매끄럽고 빨라집니다. 자동차 기어 변속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기어가 잘 맞물릴 때는 속도를 올리는 과정이 부드럽고 자연스럽지만 어긋나면 덜컹거리는 충격이 생깁니다. 지금 수성은 기어가 제자리에 잘 맞물린 상태라 전환 자체는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환이 매끄럽다는 것이 완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가 붙는 국면에서는 짧은 순간에 변화가 몰릴 수 있으니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구간 초입에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뒤이어오는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단기 촉발 에너지와 겹치는 구간에서는 빠른 전환과 짧은 충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에너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을 특히 눈여겨보시고 짧은 구간에 몰린 변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성이 자신이 고양되는 별자리인 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넓히는 힘이 3분기 내내 강하게 작용하는 배치입니다. 목성은 원래 있던 틀을 더 크게 벌리는 역할을 하는데 고양궁에서는 그 확장력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발휘됩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람을 넣을수록 풍선의 표면은 점점 팽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출렁이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팽팽하게 확장되어 가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넓어질수록 그 안을 채우는 압력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장 자체는 좋은 신호지만 팽팽해진 만큼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급격한 변화의 폭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성의 확장력이 이렇게 강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3분기 전체의 큰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행성의 움직임을 이 확장된 틀 안에서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되며 배경이 넓어진 만큼 개별 변화의 폭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화성이 황소 자리를 지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기에 안타르다샤를 주관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짧고 굵은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촉발되는 구간입니다. 화성은 긴 흐름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는 힘에 가깝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튀는 불꽃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불꽃 자체는 짧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후의 흐름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성이 이 시기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짧고 강한 자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위치가 반복해서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번 같은 세기로 반응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자극이 몰릴 때는 평소보다 변동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한 번의 반응만 보고 전체 흐름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의 전환 에너지와 겹치는 시점에서는 이 짧은 자극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두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을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짧은 시간 안에 몰리는 변동에 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달이 사수자리를 지나며 자신에게 힘이 실리는 자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평소보다 크게 출렁이는 시기입니다. 달은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작은 신호도 또렷하게 들리듯이 지금은 작은 소식 하나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증폭되어 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호가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은 소음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가 약한 소문에도 심리가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정보의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소문 하나가 실제보다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반응이 커지는 구간일수록 실제 구조 변화와 심리적 동요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을 섞어서 판단하면 흐름을 놓치기 쉬우니 소식이 들려올 때 한 박자 쉬고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후가 물병 자리를 통과하며 트리코나 구조 안에서 조용히 힘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흐름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라후는 방향을 정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흐름을 크게 부풀리는 힘입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돋보기는 빛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이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훨씬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라후는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흐름을 그렇게 한 점으로 모아 증폭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증폭된 흐름은 원래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 구조 변화보다 과장되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숫자나 소식을 접할 때 한 번 더 걸러서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되며 커 보이는 반응일수록 원래 흐름의 크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은 금성이 이끄는 흐름 위에 목성의 확장력과 수성의 전환력이 함께 얹히는 구간입니다. 에너지 자체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시장의 전체 방향은 이미 하락 우세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한 달 내내 조용히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 힘이 겹쳐서 소리를 내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안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 달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기운부터 짚고 그 안에서 각 행성이 맡은 역할을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와 세기를 먼저 파악해두면 이후 8월과 9월의 변화를 이해하는 기준점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을 통째로 보기보다 흐름의 결을 따라 나누어 보면 훨씬 선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하나씩 차례로 만나보시죠. 이번 7월은 앞서 살펴본 3분기 전체 흐름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타르다샤라는 건 화성이 지금 이 구간 전체를 세부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큰 틀은 금성이 짜고 그 안에 세부 리듬은 화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죠. 에너지가 활발하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지금 시장 구조 자체는 이미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고 행성들은 그 흐름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에너지는 활발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다소 독특한 조합의 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8월, 9월과 비교해도 7월은 유독 여러 에너지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편이라 3분기 전체의 리듬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줄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번 7월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뒤에 이어질 8월과 9월의 변화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 에너지가 겹치는 달은 3분기를 통틀어도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7월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짚어두는 것이 나머지 두 달을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에너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7월의 핵심은 세 개의 강한 에너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금성은 자금이 드나드는 통로를 크게 열어두고 있고 목성은 그 통로가 놓인 구조 자체를 넓히고 있으며 수성은 이 흐름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힘이 한꺼번에 강하게 실리는 상황은 저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울 위에 무게가 여러 개 동시에 올라가면 저울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 먼저 심하게 흔들리는 구간을 지나갑니다. 무게 하나하나는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울대가 흔들리는 폭과 속도를 키울 뿐입니다. 지금 7월의 에너지 구조가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금성, 목성, 수성이라는 세 개의 무게가 동시에 얹히면서 시장이라는 저울대는 평소보다 훨씬 크게, 훨씬 빠르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의 최종 방향은 이미 시장 구조가 정한 하락 쪽에 가깝지만 흔들리는 폭 자체는 이 세 행성이 함께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성이 아직 자기 별자리에 머물러 있는 7월 초중반에는 이 흔들림의 속도가 유난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에 머무는 금성 역시 평소보다 자기를 크게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서 자금의 움직임이 화려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에너지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결국 하나의 저울대 위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7월 한 달의 흐름을 훨씬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것이 원래 무게가 하나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개가 동시에 올라갈 때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흔들린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저울대에는 그 여러 개의 무게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셈이니 흔들림의 폭 자체를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구간의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마음 편하실 겁니다. 세 에너지 각각의 성격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도 이 흔들림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 에너지가 동시에 실리는 구간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신호가 겹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호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겹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한 번에 묶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성이 자기 별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7월 후반부에는 지금까지의 매끄러운 흐름이 다소 거칠어질 수 있으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에너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은 곧 여러 변수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한 가지 근거만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태도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울대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짧은 순간의 기울기만 보고 전체 무게중심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쉬우니 하루 이틀의 움직임보다 한 주 단위의 흐름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평소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소식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정보의 무게를 평소보다 신중하게 가늠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일수록 오히려 판단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씩 차분히 걸러내는 여유를 가지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만큼은 서두르지 않는 태도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자신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별자리인 개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배치는 흔하지 않게 오래 유지되는 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구조가 배경처럼 깔려 있다는 것은 다른 두 행성이 만드는 흔들림이 이 넓어진 틀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틀 자체가 넓어져 있으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의 폭도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지켜보실 때는 개별적인 움직임 하나하나보다 목성이 만들어둔 이 넓은 틀 자체를 먼저 염두에 두고 나머지 흐름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성의 이런 배치는 8월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7월에 형성된 이 넓은 틀이 다음 달의 흐름을 이해하는 배경으로도 계속 쓰이게 됩니다. 지금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다음 시간대를 볼 때도 훨씬 수월하게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목성이 만드는 이 틀은 눈에 보이는 가격 움직임보다 훨씬 서서히 그리고 훨씬 오래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두 에너지가 만드는 자잘한 흔들림에 시선을 뺏기기보다 이 넓은 틀 자체를 배경으로 두고 흐름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이번 7월부터 미리 만들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면 이 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은 7월에 활발했던 에너지가 서서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구간입니다. 초반에는 지난달의 활기가 이어지지만 중반을 지나면서 그 활기를 지탱하던 힘 하나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활발함에서 팽팽함으로 이 한 달 동안 공기의 결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이 여러 힘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시기였다면 8월은 그 소리 중 하나가 서서히 잦아들며 다른 성격의 긴장이 자리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달이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변화일수록 놓치기 쉬우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반 흐름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8월 초반까지는 수성이 여전히 우호적인 자리 근처에 머물러 있어서 7월의 매끄러운 전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성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자리로 이동하고 반대로 목성은 여전히 자신이 가장 강한 별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한쪽 힘은 빠지고 다른 쪽 힘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 불균형이 바로 8월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리코나라는 건 라후가 위치한 자리가 전체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각도라는 뜻인데 8월 내내 이 조화로운 각도가 유지되면서 기존 흐름을 계속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전체 방향은 여전히 하락 우세로 자리 잡은 상태이고 이번 달의 행성 조합은 그 흐름 위에서 서서히 압력이 쌓이는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7월이 여러 에너지가 동시에 강했던 시기라면 8월은 그중 하나가 빠지면서 남은 힘들의 성격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서 3분기 전체를 이끄는 금성의 흐름 역시 8월 내내 배경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8월은 새로운 힘이 등장하는 달이라기보다 이미 있던 힘들의 균형이 조금씩 옮겨가는 달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균형의 이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을 팽팽하게 당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목성은 계속해서 구조를 넓히는 쪽으로 잡아당기고 수성은 처음에는 그 실을 부드럽게 붙잡아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힘이 빠지듯 지지력을 잃어갑니다. 실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을 때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쪽의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 실은 점점 얇아지고 팽팽함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8월의 에너지 구조가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초반에는 여러 힘이 균형을 이루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갈수록 그 균형을 잡아주던 수성의 힘이 빠지면서 실이 점점 가늘어지는 긴장감이 쌓입니다. 이 긴장은 8월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다음 시간대인 9월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이 팽팽해질수록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후 9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8월 초중순, 아직 실이 두 손에 의해 고르게 잡혀있는 시점에는 이 팽팽함이 오히려 에너지가 응집되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 가장 단단하게 당겨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에너지의 밀도 자체는 오히려 한 달 중 가장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실을 붙잡고 있던 손 하나가 눈에 띄게 느슨해지면서 팽팽함의 성격이 응집에서 불안정으로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시면 왜 다음 시간대에서 압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이 팽팽해지는 것 자체는 나쁜 신호도 좋은 신호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크게 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8월이라는 시간대를 통해 미리 짚어두는 것뿐입니다. 금성이 짜둔 큰 틀 안에서 목성과 수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실을 당기고 있는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9월에 나타나는 변화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8월 초반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흐름에 안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안정감은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느낌일 뿐, 시간이 지나면 그 균형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8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전보다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포지션이나 판단의 기준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이 팽팽해지는 구간에서는 작은 소식 하나에도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후반부로 갈수록 변동폭에 대한 대비를 더 두텁게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초반의 안정감만 보고 긴장을 늦추면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커지는 변동에 미처 대비하지 못할 수 있으니 8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의 결이 바뀐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 중순을 넘기며 나오는 소식일수록 평소보다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이 팽팽해지는 상태에서는 반응 자체가 평소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하나의 신호에 전체 판단을 맡기지 않는 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기 전 지금 쌓이고 있는 긴장을 미리 인지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이번 8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수성의 변화입니다. 7월까지 상태 전환을 매끄럽게 도왔던 수성이 8월에는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가는 위치로 옮겨갑니다. 수성이 약해진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의 매끄러웠던 흐름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목성은 변함없이 강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구조를 넓히는 힘 자체는 8월 내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 두 힘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8월 중순 전후이며 이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다음 시간대에서 다룰 압축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수성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 변화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시는 것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8월을 지나며 이 불균형이 얼마나 벌어지는지가 곧 다음 시간대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수성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8월을 지나치게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힘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다음 시간대를 이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은 8월 내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가장 가늘어지는 구간입니다. 수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져 힘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고 토성은 방향을 바꾸기 직전 멈춰선 듯한 자리에 머뭅니다. 3분기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압축된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월의 활발함과 8월의 팽팽함이 이번 9월에 이르러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3분기 마지막 시간대인 만큼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분기의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 그 결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압축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풀어드리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겁니다. 찬찬히 순서대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버스트라는 건 행성이 태양과 너무 가까이 붙어서 자기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9월의 수성이 바로 이 상태에 놓이는데 이는 곧 지금까지 전환을 매끄럽게 도와주던 힘이 사실상 꺼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토성은 정류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정류란 행성이 마치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구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토성이 원래 가진 압축하는 힘이 오히려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더 짙게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8월에서 이어져 온 팽팽함이 이 두 조건 위에서 마침내 가장 응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9월입니다. 시장의 전체 방향은 여전히 하락 우세이며 이번 시간대는 그 흐름 위에 압축이라는 요소가 가장 강하게 얹히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월에 여러 힘이 소리를 냈고 8월에 그 소리 하나가 잦아들었다면 9월은 남은 소리마저 잦아들면서 오히려 정적에 가까운 무게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 정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힘이 한 곳으로 모여 조용히 눌려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앞서 다샤라는 개념을 통해 화성이 이 시기 전체를 세부적으로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역시 그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9월은 새로운 힘이 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3분기 내내 쌓여온 흐름이 가장 조용하게 응축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9월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은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서서히 멈춰서는 장면입니다.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동안 차체에는 앞으로 쏠리는 하중이 실리고 그 하중은 멈추기 직전 순간에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토성이 정류 상태에 들어가는 지금이 정확히 이 순간에 해당합니다. 압축하는 힘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압축이 차가 멈추기 직전처럼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밀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성마저 컨버스트로 힘을 잃으면서 그동안 브레이크와 함께 균형을 잡아주던 다른 힘 하나마저 빠지는 셈입니다. 브레이크만 남고 그 반대편에서 속도를 지탱해주던 힘이 사라지면
쏠림은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8월에 실이 팽팽해졌다면 9월은 그 실이 최대한 가늘어진 상태에서 브레이크의 하중까지 함께 실리는 구간인 셈입니다. 이런 이중의 압축은 3분기 전체를 통틀어도 흔치 않은 조합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 직전의 짧은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속도는 거의 0에 가까워지지만 그 안에 쌓인 하중은 오히려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의 시장 에너지도 이와 비슷해서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의 폭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쌓이는 압력은 3분기를 통틀어 가장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가 다음 분기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차와 정류 상태의 토성이 닮은 또 하나의 지점은 둘 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멈춰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움직임을 위한 힘이 그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조용한 압축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9월의 핵심입니다. 이 구간은 3분기 안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압축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 압축이 풀리는 순간의 반응 역시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오래 밟고 있던 차가 마침내 멈추는 순간처럼 정류 상태의 토성이 방향을 바꾸는 시점 전후로는 시장의 반응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하시고 하나의 신호에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수성이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걸러졌을 소문이나 추측성 정보도 크게 부풀려 퍼질 수 있으니 정보의 출처를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이 시기만큼은 더욱 중요합니다. 압축이 가장 짙은 시기일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이 조용한 구간이 지나가기를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3분기 마지막 시간대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인다고 해서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 조용한 만큼 그 안에 쌓이는 압력을 염두에 두고 자산 배분이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9월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토성의 정류입니다. 토성은 원래도 구조를 압축하고 다지는 힘을 가진 행성인데 정류 상태에서는 이 압축의 힘이 한 지점에 오래 머물며 평소보다 훨씬 짙게 쌓입니다. 이 압축이 가장 짙어지는 시점을 전후로 시장 에너지가 가장 낮게 가라앉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성의 이런 배치는 수성의 컨버스트와 겹치면서 9월 한 달을 3분기 중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시간대로 만듭니다.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압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서서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성이 정류를 마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번 3분기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편이라 그 이후의 변화는 다음 분기 분석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압축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9월을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토성이라는 행성이 원래 서두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압축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분기 내내 서서히 쌓여온 결과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월의 활발함, 8월의 팽팽함, 그리고 9월의 압축까지 이 3시간대를 하나로 이어서 보시면 3분기 전체의 흐름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를 리언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7월엔 금성, 목성, 수성이라는 세 힘이 한꺼번에 강하게 실리면서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울 위에 무게 3개가 동시에 올라간 것처럼 그 달은 여러 신호가 겹쳐서 나타나는 시기였죠. 8월엔 그중 수성의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남은 목성의 확장력만 홀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긴장감이 쌓였고요. 실을 양쪽에서 당기다가 한쪽 손에 힘이 빠지면 실이 점점 가늘어지듯이 8월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계속 긴장이 쌓여가는 달이었습니다. 9월엔 여기에 수성의 컨버스트와 토성의 정류가 겹치면서 3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압축 국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차가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속도는 줄었지만 그 안에 쌓인 무게는 오히려 가장 컸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큰 틀은 금성이 짜고 있는 마하다샤인데요. 마하다샤라는 건 쉽게 말해 몇 년 단위로 이어지는 인생 전체의 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큰 장 안에서 화성이 이번 3분기 세부 리듬을 담당하는 안타르다샤를 주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7월의 활발함과 8월의 긴장, 9월의 압축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 변화가 활발했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위로 움직인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번 분기를 되짚어보면 처음에는 여러 소식이 한꺼번에 몰려서 정신이 없다가 중반부터는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쌓이고 후반에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함 속에서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가지 느낌이 사실은 하나의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것을 아신다면 지나온 3분기를 훨씬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번 분기는 에너지의 색깔이 계속 바뀌었을 뿐 그 밑에 흐르는 큰 물줄기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 위에서 실제로 시장이 어떤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스터가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분기 메탈의 시장 구조는 하락 우세입니다. 이 결론은 최근 시장 구조, 즉 지난 여러 달의 가격과 거래량 흐름을 근거로 확정된 것이며 행성의 배치는 이 결론을 만든 근거가 아니라 그 결론이 진행되는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원칙은 3분기 내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세 단계의 에너지, 그러니까 7월의 활발함과 8월의 긴장, 9월의 압축은 이 하락 우세라는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가 곡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바이올린이 아무리 화려하게 연주하고 팀파니가 아무리 힘차게 울려도 그 악기들이 곡 자체의 주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악기들은 지휘자가 정한 그 흐름을 얼마나 강렬하게 또는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할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메탈의 시장에서는 시장 구조라는 지휘자가 이미 하락이라는 곡의 주제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성, 목성, 수성, 화성, 달, 라우라는 여러 악기들이 7월부터 9월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곡을 연주해온 것입니다. 7월에는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강하게 소리를 내면서 곡 전체가 웅장하고 소란스럽게 들렸고 8월에는 그중 하나가 잦아들면서 남은 악기의 소리가 오히려 더 팽팽하고 예민하게 들렸으며 9월에는 대부분의 악기가 조용해지면서 곡 전체가 무겁고 낮은 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리의 크기와 결은 계속 바뀌었지만 곡의 주제 자체, 즉 하락이라는 이 큰 흐름은 3분기 내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은 방향을 만들지 않고 타이밍과 증폭만 담당한다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악기의 역할을 짚어보면 자금의 흐름을 관장하는 금성은 곡 전체의 음량을 조절하는 역할에 가까웠고 구조를 넓히는 목성은 곡의 울림을 크게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환을 가속하는 수성은 리듬의 속도를 조절했고 감정을 증폭하는 달은 관객, 즉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있는 흐름을 키우는 라후는 이 모든 소리를 하나로 모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역할을 맡은 여러 힘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곡의 주제, 즉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다샤의 전환이 갖는 의미입니다. 지금 3분기는 금성 마하다샤 안에서 화성이 안타르다샤를 주관하는 구간인데 이런 다샤 조합은 굵고 짧은 자극이 반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큰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그 방향 위에서 짧은 파동을 여러 번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3분기 안에서 형성된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보면 고점 구간에서는 여러 에너지가 겹치며 일시적으로 활기가 도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활기가 추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가지지는 못했고 저점 구간에서는 압축된 에너지가 기존의 하락 흐름을 오히려 더 뚜렷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고저점의 대비 자체가 행성이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자자리라는 자리에서 유독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금성의 배치나
개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강한 힘을 발휘했던 목성의 배치는 모두 라시, 즉 별자리의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라시는 저마다 다른 에너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자리는 화려함과 자기 표현을, 개자리는 포용과 확장을, 물병자리는 거리를 둔 관찰과 응집을 상징합니다. 이런 라시의 특성이 각 행성의 역할과 결합되면서 7월은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색을, 8월은 조용히 응집되는 색을, 9월은 무겁게 가라앉는 색을 띠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색깔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아래를 흐르는 곡의 주제, 즉 시장의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3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3분기 메탈의 흐름은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락 우세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이 특정 가격대나 목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어디까지나 에너지 구조를 읽는 연구 목적의 분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스터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실전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짚어드릴게요. 결론이 하락 우세로 명확하다고 해서 그 흐름이 일직선으로 곱게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곡의 주제는 하나여도 그 안에는 세멸임이 있고 잠깐씩 조용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7월처럼 여러 힘이 겹쳐 활발했던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9월처럼 압축이 짙어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지적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3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락 우세라는 이 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분기처럼 에너지가 활발한 구간과 압축되는 구간이 뚜렷하게 교차하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반등에 흔들려 큰 그림을 놓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다음 4분기 분석에서는 이번 3분기의 압축이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분기에는 수성이 2번이나 존재감이 크게 바뀌었었죠. 7월엔 자기 별자리에서 힘차게 전환을 이끌다가 9월엔 태양과 너무 가까워져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으니까요. 이렇게 한 행성의 힘이 분기 안에서 크게 오르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만큼 이번 3분기는 변화의 폭 자체가 컸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비슷하게 행성의 힘이 크게 오르내리는 시기를 만나면 이번 3분기를 하나의 참고 사례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분기의 핵심 시점들, 즉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아스터와 함께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안에서 첫 번째로 에너지 정점 구조가 집중되는 시기는 8월 초중순, 대략 8월 5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가장 강한 별자리인 개자리에 머무는 목성의 확장력과 아직 우호적인 자리 근처에 남아있는 수성의 전환력, 그리고 금성 마하다샤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동시에 겹칩니다. 세 힘이 한 지점에 모이는 이런 배치는 3분기 전체를 통틀어도 흔치 않은 조합이며 그만큼 이 구간에서는 에너지의 밀도가 유난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자리라는 별자리는 원래 포용력과 확장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목성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발휘하는 만큼 구조 자체가 넓어지는 압력이 이 시기에 정점을 이룹니다. 다만 이 정점은 시장의 방향을 위로 돌려 세우는 힘이 아니라 이미 하락 우세로 자리 잡은 흐름 위에서 일시적으로 활기와 변동성이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성 마하다샤 안에서 화성이 안타르다샤를 주관하는 이 시기적 배경 역시 짧고 굵은 자극이 반복되는 성격을 이 정점 구간에 함께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형성되는 국지적인 고점은 3분기 전체의 하락 우세 흐름을 뒤집는 신호가 아니라 그 흐름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지점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후 살펴볼 첫 번째 저점 구간과 짝을 이루며 이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3분기 후반부 흐름의 속도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가 응집되는 시기는 7월 초순, 대략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3분기가 막 시작되는 지점으로 금성과 목성과 수성이라는 세 힘이 처음으로 동시에 강하게 실리는 구간입니다. 저울 위에 무게 3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듯
3분기의 문을 여는 이 시점부터 이미 상당한 에너지 밀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이 자신의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에 머무르며 전환을 매끄럽게 이끌고 금성은 사자 자리에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 조합은 3분기 전체의 톤을 결정짓는 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간 역시 활발한 에너지가 곧바로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후 하락 우세 흐름이 진행되는 초입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3분기의 첫 정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동은 이후 8월과 9월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준점으로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세 힘이 동시에 강했던 만큼 이 구간의 국지적 고점 역시 여러 신호가 겹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개별 신호보다 전체적인 밀도 자체를 지켜보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세 힘 중 수성이 먼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3분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국면인 팽팽한 긴장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정점은 3분기 전체 흐름에서 활발함이 가장 진하게 응축된 마지막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시기는 7월 하순, 대략 7월 20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화성의 단기 촉발 에너지와 수성의 전환 가속 에너지가 겹치는 지점으로 두 힘의 합류가 짧고 강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앞의 두 정점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수성이 자기 별자리를 벗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구간이기도 해서 지금까지의 매끄러운 흐름이 한 번 더 짧게 반짝인 뒤 8월의 팽팽한 긴장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정점 중 가장 짧고 국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스치듯 지나가는 구간이니만큼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려면 7월 중순부터 미리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세 번째 정점을 마지막으로 3분기의 활발한 에너지는 8월의 팽팽함으로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세 정점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8월 초중순이 가장 크고 7월 초순이 그 다음이며 7월 하순이 가장 짧고 국지적이라는 크기의 순서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정점들과 짝을 이루는 저점 구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안에서 첫 번째로 구조적 저점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대략 8월 25일에서 9월 10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성이 태양과 너무 가까워져 힘을 거의 쓰지 못하는 컨버스트 상태에 들어가고 동시에 토성이 방향을 바꾸기 직전 멈춰선 듯한 정류 상태에 놓입니다. 토성에 압축하는 힘이 정류 상태에서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짙게 쌓이고 여기에 수성마저 힘을 잃으면서 균형을 잡아주던 힘 하나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안타르다샤를 주관하는 화성의 짧고 굵은 에너지도 이 시기에는 압축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조용하게 눌리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은 3분기 전체를 통틀어 시장 에너지가 가장 낮게 가라앉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살펴본 브레이크 비유처럼 속도는 줄어도 그 안에 쌓인 압력은 가장 무거운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의 저점은 단순히 에너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힘이 동시에 한 곳으로 모여 조용히 눌려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압축이 풀리는 순간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반응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으니 이 구간 전후로는 평소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 저점 역시 이 첫 번째 저점에서 쌓인 압축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점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9월 중순, 대략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토성의 정류 상태가 이어지는 후반부에 해당하며 앞선 첫 번째 저점에서 쌓인 압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토성이라는 행성은 원래 서두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 역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서서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 저점만큼 깊지는 않지만 압축의 여운이 남아있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병 자리에서 조용히 힘을 쌓아온 라우의 증폭 작용 역시 이 시기에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보다 이미 눌려있는 압축감을 그대로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 저점의 연장선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두 시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9월 중순이라는 시점은 3분기 마지막 달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데 이 무렵에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역시 지쳐있는 상태에 가까워서 큰 반응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관망 분위기 자체가 아직 압축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저점은 3분기 끝자락을 살짝 넘어서는 10월 초순, 대략 10월 1일에서 5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토성의 정류가 완전히 풀리는 시점과 맞물리는 구간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머물며 압축을 쌓아온 토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압축이 한 번 더 짙게 표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류 상태의 행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멈춰 서 있던 차가 다시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번 무게가 쏠리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내내 쌓여온 압축이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짙어진 뒤에야 비로소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3분기 분석이 다루는 기간을 살짝 넘어서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9월의 압축과 직접 이어지는 흐름이라 이번 분석에서 함께 언급해드립니다. 이후 더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 4분기 분석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저점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이 가장 깊고 9월 중순이 그 여운이며 10월 초순은 압축이 완전히 풀리기 직전의 마지막 진동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3분기 전체의 저점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6개의 시점을 하나로 이어서 3분기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6개의 시점, 그러니까 3번의 정점과 3번의 저점을 하나로 이어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7월 초에 시작된 에너지가 8월 초중순에서 한번 크게 응집되고 이후 8월 하순부터 서서히 눌리기 시작해 9월 초에 가장 깊은 저점을 만들고 그 여운이 9월 중순과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활발함과 압축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리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금성 마하다샤와 화성 안타르다샤라는 큰 틀 안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이후 4분기에 비슷한 활발함과 압축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훨씬 담담하게 그 흐름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이클이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에너지의 색깔이 아무리 크게 바뀌어도 그 밑을 흐르는 하나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6개의 시점과 그 사이의 흐름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메탈의 시장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락 우세였고요. 행성들은 그 위에서 타이밍과 증폭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앞서 오케스트라에 비유해 말씀드렸듯이 지휘자인 시장 구조가 이미 정해둔 하락이라는 곡의 주제 위에서 여러 행성이라는 악기들이 7월의 웅장함과 8월의 팽팽함, 9월의 무거운 저음을 차례로 연주해온 것입니다. 3번의 정점과 3번의 저점 역시 이 곡의 샘여림에 해당할 뿐 곡 자체의 주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금성이 짜둔 마하다샤라는 큰 악보 위에서 화성이 안타르다샤로 세부 리듬을 그려나갔고 목성과 수성, 달과 라후는 각자의 음색으로 이 곡에 색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3분기라는 한 악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 즉 하락이라는 큰 흐름을 향해 일관되게 연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하는 방향을 만들지 않고 타이밍과 증폭만 담당한다는 원칙이 한 분기 전체에 걸쳐 실제로 증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내내 에너지의 밀도와 색깔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그 밑을 흐르는 시장의 방향만큼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곡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면 7월의 웅장한 도입부와 8월의 팽팽한 전개부, 9월의 무거운 종결부가 서로 다른 곡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하락이라는 지휘자의 지휘봉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번 3분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입니다. 이 요약을 마음에 잘 담아두신 채로 이제 이 사이클과 방향 벡터의 관계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점과 저점의 사이클을 전체 방향 벡터와 연결해보면 정점 구간에서는 하락 흐름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활기가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활기가 추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했고 저점 구간에서는
압축된 에너지가 오히려 하락이라는 곡의 주제를 더 선명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이클 전체는 하락 우세라는 지휘자의 지휘봉 아래에서 움직인 셈이며, 시청자분들이 이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구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점을 하락 반전의 신호로 착각하거나 저점을 단순한 바닥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시점이 하나의 큰 방향 위에서 움직이는 파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번 3분기를 정확히 읽는 핵심입니다. 3번의 정점이 있었다고 해서 3번의 반등 기회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3번의 저점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추세가 끝난다고 판단하셔도 안 됩니다. 이 파동들은 모두 하나의 곡, 하나의 방향 안에서 만들어진 샘여림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 전체를 보지 않고 한 소절만 듣고 곡의 결말을 예측하려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처럼, 시장 역시 한 구간의 움직임만으로 전체 방향을 재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곡을 끝까지 들어야 비로소 전체 주제가 보이듯 3분기 전체를 하나로 이어서 볼 때 하락이라는 방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3분기 전체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의 색깔은 계속 바뀌어도 곡의 주제, 즉 시장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을 늘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활발함에 들뜨지도 9월의 조용함에 방심하지도 마시고, 그 아래를 흐르는 하나의 방향만을 차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3분기 메탈 분석이 여러분께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4분기에도 아스터와 리언이 새로운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번 3분기에서 확인한 원칙, 즉 방향은 구조가 정하고 행성은 타이밍과 증폭을 담당한다는 이 기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구조를 읽는 이 작업은 결국 시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리듬을 이해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에너지 구조는 결국 사람의 구조와 같은 언어를 씁니다. 환경이 반복적으로 어긋난다면 내부 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를 읽는 일과 사람의 구조를 읽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반복해도 결과가 계속 달라진다면 보이지 않는 구조적 마찰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탈의 2026년 3분기 흐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할 한 가지는 방향은 이미 정해진 구조라는 것, 그리고 행성은 그 흐름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분기에는 이번 3분기 압축이 어떻게 풀리는지 아스터리언이 또 한 번 자세히 에너지 구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확인하십시오.